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전에 바이오가 강한 것 같더니 몇몇 대형 기업들만 오후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제 바이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될 놈 될 위주로 상승장이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승인 여부와 같은 빅 모멘텀을 앞둔 기업이 아니고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폭풍 성장을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혹은 빅딜이 있었던 그런 알테오젠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같이 따라 상승을 하는 수준이지 뭐 지금 당장 뭐 3배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큰 기업들 위주로 요즘에는 조금 상승세가 오히려 더 빨라지는 모습이에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엔비디아 위주로 이제 AI 장이 만들어졌었고, 이제 국내는 이제 코인도 비트코인 위주로 지금 대장주들이 유독 더 잘 가고 있는 장이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한 상승 직후에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싸도 성장이 좀 확실한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특출나거나 실적이 엄청나게 올해 많이 좋아질 수 있거나, 혹은 이 분야에서는 이 기업이 탑티어이거나 이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대장의 면모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마음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신약 승인 모멘텀이 이 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기업이 HLB와 유한양행이죠. HLB의 리보세라닙은 3월 말에 파이널 리뷰를 앞두고 있고 5월에는 신약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6월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마일스톤을 꽤나 많이 받게 되죠. 뭐 몇천억을 받게 된다라고 하니까 유한양행도 지금 존슨앤존슨이 아주 빠르게 레이저 티닙을 승인받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레이저 티닙이 6월에 승인을 받는 것도 유한양행의 상승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활펄성 지방간염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고 알러지 치료제도 보유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에이빌 바이오와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고, 파이프라인 자체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는 라이선스 인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넥스트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유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6월에 레이저 티닙의 글로벌 승인을 필두로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우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두 기업, 대형 두 기업이 글로벌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항암제에서 글로벌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원래 바이오 하면 이제 사기다, 뭐 혹은 뭐 임상이 망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글로벌 항암제 1등 기업인 머크와의 빅딜을 성공해낸 알테오젠도 있고, 항암제 글로벌 항암제 신약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는 이 두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항암제 쪽에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큰 기업들 위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기업들 위주로 조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 3사, ABL 바이오, 레오켄 바이오, 알테오젠도 큰 문제 없이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우상향하는 그림이 저는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 머크와의 계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컸는데 초반에 되게 반영이 많이 안 됐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ABL 바이오의 사노피 계약도 라이선스 계약이 나왔던 날 오히려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흘렀었죠. 그게 같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레오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암젠과의 계약 혹은 이번에 있었던 J&J와의 계약 모두 다 반영이 제대로 안 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계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 가치가 나중에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글로벌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거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빅파마들이 이 물질을 좋아하는구나, 이 기술을 좋아하는구나를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그림은 오히려 나쁘지 않다. 금리 인하는 오히려 덤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요, 4월에 ACR 암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ACR 암학회에 대한 초록은 이미 3월 5일에 나왔고, 암학회는 4월 5일에 개최가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세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6월에 질환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 바이오 USA가 개최되고요. 그리고 암학회 중에서 3대 암학회 중에서 두 번째 학회인 아스코가 또 개최됩니다. 그에 따라서 4월 이후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6월에 4월보다도 조금 더 큰 이슈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는 공매도 금지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6월부터는 다소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그 또한 바이오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번에 너무 빠르게 상승을 해서 투자하지 못한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기에는 되려 최근 과하게 좋았던 글로벌 빅파마들이 살짝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라이와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당뇨랑 비만 쪽의 실적 성장이 엄청나게 가팔라지면서 계속해서 자체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단에서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임상 데이터 또한 그냥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임상 데이터들이 정말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노보노디스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혈관 질환 쪽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초로 GLP-1은 이제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서도 가능성이 확인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시장 성장 한 번 더 가팔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일리는 지금 도나네맙의 승인이 부작용 이슈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도나네맙이 그래도 레카네맙과는 큰 차이가 없어서 승인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레카네맙은 거의 뭐 first in class였죠. 아두카누맙은 실패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레카네맙이 first in class였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도나네맙은 지금 first in class가 아닌데 레카네맙과 타겟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부작용이 비슷하다면 FDA 입장에서는 사실 승인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지금 우려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뇌질환 쪽에 대한 우려가 또 남아 있겠죠. 뇌질환이 생각보다 또 어렵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또 로슈가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로슈가 이미 임상 3상에서 실패했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간테레누맙의 경우에 이번에 BB 셔틀을 접목시켜서 데이터를 봤는데요. 효능은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를 더 빠르게 했고 부작용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뇌혈관 장벽 2가 플랫폼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도나네맙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걸 보면 다시 한번 알츠하이머 쪽 비위 셔틀에 대한 필요성 대두될 수 있지 않을까. ABL 바이오도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임상 업데이트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문의 주셨었던 상패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상패 시즌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죠.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적자 기업들이 많고 매출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불성실 공시 대상 기업들도 꽤나 생기면서 그에 따른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말에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우려 및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 공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투심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사실 이미 인식이 어느 정도 좋지 않은 바이오들의 경우에는 옥석가리가 됐기 때문에 2월 말에 바이오가 좋았던 것에 반해서 큰 타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런 상패 시즌 때 안 좋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바이오 섹터 자체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1년 동안 혹은
코로나 시즌이 거의 3년 동안 어느 정도 옥석가리기가 되면서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혹은 나쁜 기업은 어떤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다들 어느 정도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기업들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법차손 비율이 2회, 자본 잠식 5% 초과나 매출액 미달 기업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지금 너무 적자폭 큰 그것도 임상 진전 느린 기업들은 좀 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글로벌 기업들이 좋아하는 타겟이고 좋아하는 기술이어야만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조금이라도 자본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 그렇지 않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이선스 아웃을 아무리 한다고 보도자료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보유 현금 현황도 살펴보고요. 이 타겟이 해외에서는 실패한 사례가 많지 않은지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랑 공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 제가 다음 시간에도 정말 위험한 기업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